안녕하세요, 박근혜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골프의 신세계를 전도해주는 골프계의 허준.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왼손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예고를 했었죠.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오른손. 이거는요, 그냥 솔직히 골프를 잘 치고 싶다. 저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활화를 해라. 생활화를 하는 것처럼 빠르게 배우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지만 뭐 이런 뭐 없으면 뭐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없잖아요. 그럼 뭐 펜 하나 들을 수 있잖아. 펜 하나 들었으면 되고 펜도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 검지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검지 이러고 다녀 이렇게 다니고 유연성도 키우고 그래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은 왼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되게 오른손을 배웠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에 대한 느낌은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왼손은 어떻게 잡느냐? 그림 어떻게 잡으세요? 네. 왼손만. 왼손만. 힘을 최대한 빼고. 힘 어떻게 빼요? 계란 쥐듯이. 계란 쥐듯이. 그리고요? 천송이님은? 저는 약간 이렇게 쪼이는 느낌. 쪼이는 느낌? 하는 거. 그래, 자기만의 다 특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바르게 잡으면 상관이 없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왼손은 세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여기서도 테스트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세 손가락 잡잖아요. 자, 다 같이 왼손 이렇게 들어보시고, 자,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네. 김민채님, 양송이님,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님, 천송이님. 와, 천송이님이랑 김민채 확실히 무용해서 그런지 손가락도 유연하다. 그런가? 자, 이거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김민채님부터. 여기 엄지손가락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엄지는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양나래 변호사님은? 저는 약간 짱짱하게. 짱짱하게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래프예요? 네. 자, 박주현 변호사님. 저는. 그렇죠. 짱짱하죠? 네. 천송이님은? 저는 안 야, 확실히 무용한 사람들이 틀리다. 이거 진짜 상위 1%입니다. 두 분은. 제가 안 땡기는 것 같기도 하네. 이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힘이 되게 바짝 들어가요. 첫 번째로 잘못되는 게 엄청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왼손 세 손가락 잡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릴까요? 양나래 변호사님처럼 잡아요. 왜요? 잘 보세요. 네. 이렇게 잡아요. 맞아요. 네. 저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유연성이 이렇게 당겨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빼야지만 이 세 손가락으로만 딱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알고 있어도 한순간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무용이나 리듬 체조를 지금 어떠한 사람이 30대가 넘어서 배운다고 해보세요. 뭐부터 가르칠 거예요? 스트레칭? 그쵸. 근데 골프는 스트레칭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손목 이런 데 스트레칭과 굉장히 유연해야지만 골프를 잘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골프를 잘 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잡아야 돼. 근데 여기에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동작을 연습하는 방법은요. 최대한 이렇게 잡으려고 당기세요. 네, 당겨서 엄지에 힘이 안 들어가게 해서 요거를 계속 하루에 따다닥 이거는 평소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엄청 당겨요. 네. 남들 없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주머니에 넣고 할 수도 있잖아. 주머니에 넣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마 주머니 넣고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동작이 최대한 되시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키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 손가락을 잡는다. 그래서 잡았을 때 어떤 느낌이 올바른 거다라고 잡았을 때 자, 그냥 이 클럽을 잡고요. 여기 잡지 마세요. 두꺼운 데 말고. 얇은 데 잡으면 딱 느낌이 와. 얇은 데. 얇은 데를 그냥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럼 제가 펴볼게요. 무조건 이렇게 잡아요. 잡는 위치를 보세요. 어디 잡혀요? 선? 네, 선. 손가락과 손마디. 네. 근데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힘을 못 써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잡는 대로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이렇게 잡아서 원래 잡던 대로 잡고 펴세요.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잡힐 거예요. 거의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요 연습을 하고 여기다 놓고 얇은 데를 잡으면 이렇게 잡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잡으면 힘을 못 쓸 것 같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그대로 들어가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올바르게 그립을 잡는 방법이에요. 요거
하시고 응용을 해야죠. 똑같아요. 자, 그립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이렇게 우리 대각선을 잡을게요. 잡았어요. 그대로 갔어요. 자, 저는 손을 뛸 겁니다. 이제 하나, 둘, 셋. 못 뛰죠. 뭐 통제가 안 돼요. 자, 올바르게 잡고 하면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오른손 잡을 때 뭘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지렛대의 원리로 손의 날. 네. 잘 보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갖고 응용을 하셔야죠. 또 여기서 들어가면 백스윙, 다운스윙 했을 때 손 다 피했을 때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유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전화 전에 비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아이들이나 아니면 힘이 없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짧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좀 무게가 좀 적게 하니까 좀 짧게 올바르게 잡고 이 포지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함께 제가 오른손과 날로 했을 때 왼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백스윙 탑에서는 오른쪽 검지로 잡고 내려왔을 때는 왼손 날로 잡고 그래서 힘 빼면 헤드는 털리고 네, 그래서 양쪽에 올라가면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왼손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이 나오셔야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동작이 나와서 지렛대 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좌측과 우측으로 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려워. 그러니까 난이도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앞쪽에서 위아래로 하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왼손도 어디에 잡히죠? 검지. 내려갈 때는 왼손 날. 올라갈 때는 검지. 엄지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힘을 못 뺍니다. 그러니까 골프에서 힘 빼는데 3년 이런 걸로 하잖아요. 요거 하면은 3일이면 빼요. 네. 제가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3일이면 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렇게 하셔야지 힘을 빼는 곳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포인트를 빼야 되고 그리고 또 힘을 줘야 될 때는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일단은 왜 제가 오른손과 왼손을 나눴냐면 어려워요. 이 동작은. 어렵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인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이 되면 양손을 들고 그걸 응용해서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볍게 치는데 거리가 멀리 가고 힘은 빠졌는데 멀리 가고 그냥 대충 치는데 똑바로 멀리 가는 그런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되게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몸이 편안해진다는 거는 연습도 많이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프로처럼 스윙을 깔끔해지게 할 수, 이쁘게 인스타도 할 수도 있고 스윙 찍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동작 연습하고 계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양손을 합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은 엄청난 사건. 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내가 수임한 사건을 제외하고 오며 가며 들은 사건 가운데 엄청난 사건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내가 들은 엄청난 사건. 내엄사 시간입니다. 야, 저번 주에 난리 났어요. 네. 야, 벌써 핫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번 내엄사 이야기는 박주현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또 엄청난 또 내엄사, 내가 들은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어떠한 사연을 들려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내는 30대였고 남편은 50대였어요. 남편은 50대 의사이고 동네에서 작은 이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두 분 다 재혼이었어요. 아, 네. 30대인데 재혼? 네, 여자분이? 네. 이야. 네, 좀 안정적이고 네. 이제 뭔가 좀 포근한 것에 끌려서 다시 재혼을 했었죠. 네, 그래서 결혼한 지 3년 차 정도가 됐었는데 이 남편은 항상 이제 야간 진료를 하고 집에 8시 정도에 귀가를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아내가
그 동네에서 집에 가면서 병원을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남편도 이제 퇴근 준비를 하나 열심히 보다. 일하고 이제 퇴근 준비하는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네.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2층은 전부 다 병원만 사용하는 곳이었는데 뭔가 2층으로 올라가니까 좀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릇한 신소리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이거는 무슨 여러분들의 소리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이 아내가 그 건물 이제 위쪽에 이렇게 길게 창문이 있었는데 의자를 놓고 그 창문 위로 올라가서 본 거예요. 살짝. 네. 네. 보니까 환자 진료실 안에서 이 남편과 간호사가 바지만 벗고 남편은 의사복 가운을 입고 네. 이제 그 간호사는 간호사복만 입고 네. 두 분이서 이제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술이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너무 확실하게 보여요. 네, 너무 확실하게 봤죠.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더 배신감이 느껴졌던 게 그 간호사는 남편이랑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온 수간호사였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본인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40대니까. 네. 그런데도 병원에 가면은 평소에 이 아내한테 사모님 하면서 너무 친절했던 그런 간호사였거든요. 네네네. 또 그 수간호사도 유부녀였고요. 그래서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알고 봤더니 병원은 항상 6시에 원래 마감을 하고 지금까지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시켜 놓고 환자 진료실에서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너무 충격과 배신감으로 이제 결국 합의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또 그 수간호사 상대로는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상간소송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간호사의 남편이 와서 이제 본인도 의사한테 어떻게 내 와이프랑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오면은 이 수간호사가 오히려 자기 남편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오는 거냐 하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람핀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서 만약에 이 아내분이 그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남겼을 경우에 이거는 몰카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뭐 이런 증거 남기려면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몰래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하면은 네. 이게 불륜 현장을 촬영을 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촬영을 하려면은 신체 부위가 나오지 않게 촬영을 해야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 같고 네. 또 현장을 덮치면서 네. 녹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현장을 덮치면서 네. 녹음을 네. 하라. 만약에 몰래 그 두 사람이 있는 거를 녹음을 했다.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장을 덮치면서 대화자로 참가하면서 녹음을 하면 그 법에 걸리지가 않아요. 녹음 말고 현장을 덮치면서 동영상도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신체 부위가 나오지 않게 이제 찍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게 상대방의 잘못을 다 증거로 만들어놔야 돼 하니까 다양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쓴 내역의 축처를 알 수 있는 건 신용카드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카드 사용 내역을 상대방 동의 없이, 그러니까 배우자 동의 없이 공개 요청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를 하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한데 이건 전부 다 이혼 소송에서의 일입니다. 소송 외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소송이 들어가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사 생활이 이건 전부 다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재판부에 내가 왜 이 사용 내역을 조회를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아마도 바람 피고 있는 것 같다. 잘은 모르는데 한번 보고 싶다. 네네.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정황 증거는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 사이에서 이 치열하게 공방하고 있고 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보면은 이제 그걸 밝힐 수 있다. 이걸 소명을 하면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하려면 네. 요즘 약간 사설 탐정 네. 이런 것도 이제 고용하고 별별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모든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긴 합니다. 네네. 엄밀하게 따지면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네. 위치정보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렇게 상대방 배우자가 고소하면 전부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긴 하죠. 네네. 그렇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자료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게 증거로 사용돼도 위자료가 감액돼도 위자료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이제 전 회차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상대방의 이제 약간 유책 사유를 그렇죠. 밝히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일단 좀 이렇게 되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의뢰인들이 네네. 제가 이렇게 불법하게 수집하겠습니다고 하면 저는 네. 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요? 왜냐하면 그거 수집하면서 내가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벌금도 전과니까요. 그럴 수가 있네요. 네. 자, 조금 전에 얘기로 돌아가서 수간호사분은 이혼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 난동을 부린 남편분께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 의사분,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간호사 남편이 이 상간남인 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네네. 또 의사의 아내분이 수간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둘 다 혼인은 유지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은 진행하다 보면은 복잡해서 서로 소송하고 하지만 전부 다 한꺼번에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상 협의 이혼은 아니고 이혼 소송이라면 돈이 없으면 이혼 못하겠구나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들 수임해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도 네. 상당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박주민 변호사님. 네. 네, 변호사님. 진짜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혼 소송 진행하는데 네. 적게는 얼마? 아니면 많게는 얼마까지 드는 경우가 있나요? 적게는 200만 원, 네. 이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혼 소송 자체가 이혼만 있는 게 아니라 이혼, 위자료, 그다음에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툼이 있는지, 소송 난이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혼을 전문으로 하면서 소송 경험을 좀 쌓다 보니까 처음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간단해 보여도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너무 비용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게 일단 굉장히 좋으니까 상담까지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 살면서 밖에서는 박주민 변호사님이랑 변호사님 안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소송할 때 네. 변호사 선임료도 처음에 들어가지만 네, 네, 네. 그거 외에 생각하지 못한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가령 뭐 소장 접수하면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것도 발생하는데 네, 네, 네. 그런 인지대 송달료는 뭐 10만 원, 2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뭐 1억, 10억 이렇게 가면 그 금액에 비례해가지고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 600만 원 그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 진행하려고 하셨다가 막상 소장 접수했는데 인지대 송달료가 뭐예요? 저 그 돈은 없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인 것들을 마련을 해놓고 진행하시는 게 원활하게 소송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프리랜서 무용가 활동 중이신 김민채님 법적으로 뭐 이런 상황으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용을 전공하면서 계속 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요. 거의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연이 취소된다거나 또는 일정이 미뤄지면 다른 일에까지 영향이 분명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걸 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네네.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번거롭다 보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네네. 그래가지고 혹시 프리랜서가 고용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이건?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프리랜서 약간 저도 프리랜서 개념이라 박주민 변호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이게 프리랜서가 아니라 이제 예술인에 해당되는 경우면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라면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또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면은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2021년부터 고용보험법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이제 김민채님 경우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는 이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가처분 대상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완전한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고용됐을 경우 저희가 챙겨야 하는 사안들이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용주와의 계약이 확실해야지 나중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불이익을 증명하기 쉬워서 구제받기가 좋겠죠. 그래서 따라서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의 범위, 계약금, 계약 기간, 그다음에 계약의 목적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혹시 계속 근무를 한다면 저희도 퇴직금 수령이나 이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건지. 프리랜서가 무조건 일정 이상 근무를 한다고 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단 근로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라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한데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지만 이제는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떠셨나요, 김 씨님?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에게 네네.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청난 사건 썰로 기는 즐겁고 의뢰인과 변호사의 직문직답으로 속이 뻥 뚫리는 내엄사. 다음 시간에도 솔깃한 사건 썰과 유용한 상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반 라이너를 봤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쳐, 다들. 너무 잘 치고 상향 평준화 됐어요. 제 시즌 1 때 제가 남 모르게 마음고생이 심했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봤을 때 원포인트 제가 체크를 다 했어요. 양나래 변호사님부터 박재현 변호사님 대박. 여기 이렇게 문제점들을 제가 이게 약간 체크를 하면서 다 봤는데 일단 간단하게 양나래 변호사님부터 이제 문제점은 다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처방전은 이제 네, 그러니까 아픈 곳은 알려주는데 약을 누가 타갈지 두 명만 타간다. 두 명만 바로 타가는 거예요. 나이기를. 그래서 양나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멘탈 치료가 우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왜 멘탈 치료라는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라운드를 나가거나 스크린을 할 때 네. 되게 즐겁게 치시죠. 네네네. 맞아요. 네, 굉장히 과묵하게 한번 쳐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명랑 골프 이런 것도 좋은데 네. 약간은 조금 좀 진지하게 쳐보시는 거를 한 라운드 정도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양나래님은. 그리고 두 번째로 양나래님 같은 경우 클럽 페이스하고 볼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백스윙 시 역피봇이 납니다. 역피봇이. 네, 백스윙 시 역피봇이 나고요. 그래서 요거를 약을 타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조금 이따 요거를 뽑을게요. 자, 감칠맛 나네요, 이게. 자, 박주현 변호사님께서는 일단은 연습량이 일단 눈에 확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습량이 보이고 굉장히 골프에 진심이 돼요. 네. 진심이고 골프를 한번 그래도 너를 한번 정복해 보겠다. 그래서 싱글 한번 치겠다. 그런 욕심이 네, 굉장히 네. 스윙이나 이 자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스윙이 굉장히 좋고 단단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그립의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 그립의 문제로 인해서 다운 스윙 때 약간 힌짐이 풀려서 뒷땅이 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 짧은 시간에. 네, 그리고 퍼팅 하실 때 조금 어드했을 때 무릎이 약간 좀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퍼팅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무릎을 조금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 요것도 뭐 간단해요, 두 분. 박주현 변호사님께는 굉장히 간단해서 버라이어티하게 바뀔 수 있는데 그걸 처방전을 약을 타갈 수 있을지. 누가 약을 타갈 수 있을지. 천송이님.
전소희님 같은 경우는 일단 리듬 체조 국가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몸이나 피지컬이 너무 좋으세요. 유연성도 굉장히 좋아서 하지만 약간 조금 안 좋은 거는 백스윙 때 우측 무릎이 굉장히 많이 펴져요. 이거는 아마 제가 예전에 기억을 한번 했는데 우리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손현재님. 네. 손현재님도 아마 골프의 진심이었잖아요. 네. 아마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약간 유연한 사람들한테 좀 많이 나와요. 유연한 사람들, 현안연진도 요즘은 안 그런 건데 초창기에 골프를 예전에 방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백스윙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연한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굉장히 엎어치고 못 쳤을 건데 그 약간 피지컬이나 유연성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서 그것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우측의 무릎으로 인해서 어깨전이 조금 잘못됐어요. 어깨전이 조금 체중 이동이 안 되는 그런 거 때문에 네, 조금 있다가 레슨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 요것도 제가 한번 잘 보고 이거 오늘 제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요. 누군지 몰라 저도. 자, 마지막으로 김민채님 같은 경우는 일단 백 어드레스 굉장히 좋아요. 어드레스 칭찬합니다. 어드레스 칭찬하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아쉬웠던 거는 피니시가 안 좋아요. 잘못된 피니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이 백스윙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전체적인 스윙이나 리듬은 굉장히 좋은데 피니시가 항상 일정하게 안 좋아요. 일정하게 안 좋기 때문에 약간 그 미스샷이 거기서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약간 열려 맞는 푸시볼 이런 게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과도하게 어깨가 많이 들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뭐 일단은 김민채님 같은 경우는 조금 백스윙보다는 피니시 쪽에 만약에 교정을 해드린다면 제가 원포인트를 해드린다면 그렇게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내 피니시가 네. 어떤지. 피니시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봤죠? 네. 굉장히 피니시 좋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을 네.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내 피니시가 왜 이러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좋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왜 그래? 조금 있다가 만약에 레슨을 받게 되면은 되게 땅 약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 느낌의 잘못된 피니시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를 뽑아주시죠. 자, 그렇다면 자, 문제점들을 제가 다 파악을 했잖아요. 제가 네. 놀지 않았어요, 저기서. 근데 제가 간만에 켜놓고 열심히 이렇게 좀 치는 거 보면서 놀지 않았습니다. 자,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저는 누군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8장이 있어요. 네.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자, 어떤 색을 찍을지. 초록색 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저 초록색 약간 초록색? 초록색 나온다? 저는 일단 볼게요. 너무 얇고. 야, 청소기, 저 몰랐어요. 청소기. 봄이니까 산뜻하게 노란색 가겠습니다. 난가? 공평하게 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누가 되든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니일로 들어가나요? 하나, 둘, 셋. 박수. 자, 원포인트 레슨도 끝났고, 자, 우리의 천박 팀만 레슨을 받았어요. 자, 세 타는 바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자, 후반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번 홀은 파4입니다. 양민님 스윙하세요. 자, 양나래 변호사님, 화이팅! 화이팅! 네. 오! 달라졌어. 레슨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잘 친다. 뭐 이런 거지 뭐. 네. 185, 6, 7, 8. 이야. 나이스 샷! 나이스 굿샷. 천박님 스윙하세요. 레디. 그러면 뭔가 조금 몸이 약간 좀 중심이 조금 더 잘 잡히는 스윙이 될 거예요. 천박님 스윙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Fairway. 양민님 스윙하세요. 이 팁은 이 보세요. 나이스 온. 천방님 스윙하세요. 오, 좋다. 굿샷. 괜찮아요. 나이스. 오늘 됐습니다. 그래도. 천방님 퍼팅하세요. Par chance. 양민님 퍼팅하세요. Birdie chance. 이야,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야. 이번 홀은 파4홀입니다. 양민님 스윙하세요. Ready. 잘 쳤어요. 잘 쳤지만 좋아, 여기 좋아. 살짝 밀리는 이런 볼. 피니시가 아쉽다는 거죠. 과연 뭐길래? 과연 무엇일까 그 비밀은? 더 궁금해, 자꾸. 그러니까요. 그 잊고 비밀을 있다가 못 알아요. 궁금해요. 네. 천방님 스윙하세요. 굿샷. 굿샷. 나쁘지 않아요. 네. 약간 살짝 빗 맞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간 적응기에 이 정도 치신다는 거는 뭐 엄청난 뭐. 천방님 스윙하세요. 레슨 받은 걸 바로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적용해서 저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바꾸신 거예요? 원래 적용을 못 하죠. 바로는. 그러니까. 바로는 못 하는데 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다. 네. Bunker. 괜찮습니다. 네. 양민님 스윙하세요. 홀컵까지 남은 거리는 116m입니다. Rough. 천방님 스윙하세요. Nice out. Rough. 양민님 스윙하세요. 좋다. 아주 나이스. 부드러웠습니다. 좀만 더 올라가. 좋아요. 딱 좋아요. 천방님 스윙하세요. 나이스. 잘했다. 오케이다. 콘시 보기. 양민님 퍼팅하세요. 쓸 일이 많이 없네. 맞아. 여자는 쓸 일이 많이 없어. 이야! 차예요. 야. 이번 홀은 파5 홀입니다. 양민님 스윙하세요. 멀리건 아직 안 쓰셨어요. 네. 이제 후반전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네. 멀리건을 좀 써서 따라가던 벌리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와, 어마무시하네요. 네. Rough. 천방님 스윙하세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 티를 한 더 칸만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요? 네. 약간의 헤드 스피드가 조금 변화는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적응하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딸려 살짝 나가는 게 있어서 네. 네, 티를 한 칸 정도만 내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천방님 스윙하세요. 샷. 네. Rough. 양민님 스윙하세요. 이야. 갑자기 너무 잘 치. 골반이 잘 칩니다. 네. Fairway. 천방님 스윙하세요. Fairway. 양민님 스윙하세요. 홀컵까지의 거리는 162m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남자친구가 생각하나 봐요? 남자친구가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하면 끈 풀린다 그러는데. 정말요? 네. 조용하게 너무 옛날. 네? 옛날 사람 맞아요, 저. 옛날 사람 맞습니다. 와, 굿샷. 이야, 3온 했어. 우와. 옆집. 아, 옆집이구나. 네, 옆집이네요. 천방님 스윙하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양미님 스윙하세요. 야, 아쉬워요, 피니시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명의 레슨가로서 저것만 고치면 저도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저도. 제작진들이 못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백스윙 탑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민채님? 그쵸?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약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살짝 올리면은, 모아서 올리면은 이렇게. 모아서 올려볼까요? 몰라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낮으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진 그러니까 거를. 저렇게 해서 야매에서 치료받다가 더 이렇게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게 바로 선무당의 사랑입니다. 답답하니까 이렇게라도. 천방님 퍼팅하세요. Par chance. 천방님 퍼팅하세요. 조금 트세요, 조금 트세요. 네, 스톱. 아유, 한 번 더. 천방님 퍼팅하세요. 더블 보기. 양미님 퍼팅하세요. 자, 이것까지 넣는다고 하면 8타 차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컨시드 보기. 이번 홀은 파3 홀입니다. 양미님 스윙하세요. Ready. 잘 쳤죠? 밀렸어요, 우측으로. 오비. 멀리건! 멀리건. 자, 멀리건 쓴다고 합니다. 자, 네. 멀리건. 멀리건 자, 쓰겠습니다. 네. 이야, 잘 쳤어요. Rough. 천방님 스윙하세요. Apron. 양미님 스윙하세요. 천방님 퍼팅하세요. 오, 됐다. 오, 나이스. 양미님 퍼팅하세요. 컨시드 더블 보기. 이번 홀은 파5 홀입니다. 양미님 스윙하세요. 이야. 잘 친다, 양날에. 드로우. 천방님 Ready. 스윙하세요. Bunker. Nice out. 양미님 스윙하세요.
천방님 스윙하세요. 홀컵까지 남은 거리는 52m입니다. 또 올라가야 돼. 오, 나이스. 나이스. 양미님 퍼팅하세요. 오, 잘 친 거 짧나요? 반반 갔어요. 네. 오, 들어가나요? 한시 보기. 천방님 퍼팅하세요. 더블 보기. 이번 홀은 파4홀입니다. 양미님 스윙하세요. 야, 잘 쳤다, 잘 쳤어. 좋아, 좋아. 야, 잘 쳤어. 야, 잘 쳤어. 잘 생각해보면 밀렸을 때와 아니었을 때와 차이점이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니시 때. 핀치 때? 네. 천방님 스윙하세요. 아이고, 옆쪽으로 갔어요. 자, 멀리 갔다 갔나요? 이건 여기서 있을까요? 네. Rough. 천방님 스윙하세요. 양미님 스윙하세요. 이야, 올라갔어. 천방님 스윙하세요. 양미님 퍼팅하세요. Birdie chance. 우리 15m는 봐야 되니까 15m요? 직전에 퍼팅 하신 것보다는 2배 해야 돼요. 그렇지, 그냥 쳐놓고 다음 곳으로 가는 거지. 그래, 가까이 일단 갔잖아요. 대충 잘했어. 가서. 오, 네, 너무 잘했어요. 뒷땅 쳤어요. 아, 네. 근데 뒷땅이 지금 우리를 살려줬어요. 아, 그래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양미님 퍼팅하세요. 야, 핸디캡 1번에서 아쉽네요. 천방님 퍼팅하세요. 오, 잘 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어간다. 아쉽네요. 그래도 핸디캡 1번 홀인데 다 잘 치셨어요, 다들. 이번 홀은 파3홀입니다. 양미님 Ready. 스윙하세요. 홀컵까지 남은 거리는 98m입니다. 김민채님께서는 저기 잘 보세요, 피니시를. 네. Rough. 구찌 잘 보라고 하니까 구찌. 어떤 걸 봤으면 될까요? 이거 봤으면 됐어요. 네. 아, 이게 순간적으로 제 걸 잘 보라고 하니까 약간 힘이 쩌글쩌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멘탈 치료가 우선. 멘탈이 중요해. 천방님 스윙하세요. 양미님 스윙하세요. Rough. 저 정답 맞추겠습니다. 네. 어떤 거? 이게- 예. 한번 맞춰보세요. 네, 쭉 빠져나가서 한 번에 가속해서 쑥 넘어가야 되는데 네. 치고 멈추셔가지고 피니시 안 올라가는 거? 어떻게 우리 아쉬우니까 그래도 우리 김민채님 레슨 한번 해드릴까요? 네. 딱 한. 풀스윙 하는데 풀스윙에서 피니시 잡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되게 유연한데 되게 힘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세요. 왼쪽? 아, 누워 계시. 그럼 편하죠? 네. 그럼 거기까지 하세요, 그냥. 그렇지. 오, 섰다. 됐죠? 섰어요, 진짜? 네, 지금 서 있어요. 양미님 스윙하세요. 나이스 어프로치.
천방님 스윙하세요. 천방님 퍼팅하세요. 오, 좋다. 아유, 아쉽다. 선씨 보기. 양미님 퍼팅하세요. 좋다. 보기. 이번 홀은 파4홀입니다. 양미님 스윙하세요. 오, 섰다.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살짝 덜 맞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치고 나서 밸런스 잡기 훨씬 편하죠. 네. 와, 좋아요. 나이스 온. 천방님 스윙하세요. Bunker. 나이스. 나이스 아웃. 천방님 퍼팅하세요. Par chance. Ready. 저는 홀컵 오른쪽으로 2컵 받습니다.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양미님 퍼팅하세요. Birdie chance. 홀컵 오른쪽으로 1컵 받습니다. 나이스 버디. 이번 홀은 파4홀입니다. 양미님 스윙하세요. 이야, 쳤어요. 야, 엄청난 드라이버샷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굿샷. 천방님 스윙하세요. Ready. 천방님 스윙하세요. Rough. 양미님 스윙하세요. 오. 나이스. 너무 좋은데요? 나이스 어프로치. 천방님 스윙하세요. 홀컵까지 남은 거리는 12m입니다. Rough. 너무 짧아. 나이스. 너무 좋은데요? 양미님 퍼팅하세요. 좋아요. 가야 돼. 그렇지. 나이스 파. 자, 경기 결과는 87대 96타로 양민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잘 쳐요. 아쉽게 패배했어요. 네, 정말로. 왜 아쉽다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시즌 1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썸이라는 방식이 되게 생소하고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0타를 안 넘겼잖아요. 원래 100타 기본적으로 막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데 96타였고 근데 이쪽에는 원체 잘 쳤어. 네, 원체 잘 치셔가지고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고지한 대로 우승팀 한 팀에게는 공 때리는 변호사들의 리미티드 골프 용품이 택배를 통해서 집으로 갈 겁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네. 아, 역시 공 때리는 변호사들은 나오면 그냥 힐링하는 프로그램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프로님께서 네. 마지막에 안 알려주셨으면 저 약간 네. 울 뻔했거든요. 아, 근데 네네. 또 역시 너무 츤데레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네네. 꿀팁을 주시니까 너무 네네.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다음은 박주현 변호사님. 제가 레슨을 계속 받지 않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레슨을 받으니까 그동안 제가 계속 고민했던, 연습하면서 고민했던 거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배운 걸로 해서 이번 시즌 즐겁게 라운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는 너무 조용하셨어요,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네, 너무 집중을 하면서 치다 보니까 아, 제가 그렇군요. 또- 네,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좀 긴장도 되고 그랬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네. 아, 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또 우승팀 한 분. 네, 김민채님은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변호사님들과 제 고민도 상담하고 또 무엇보다 피니쉬에 대해서 못 듣고 갈 줄 알았는데 들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니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골프 스윙 되게 좋다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적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받으셨죠? 여태까지는 일단 백스윙에 대한 것만 배웠었는데 이 피니쉬가 잘못됐다는 건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오늘 바꾸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것 같고 연습을 일단 조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성희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어쨌든 같이 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또 봐주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치면서 네네네. 하면 좀 더 안정적이게 플레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샷 너무 굿샷이었어요. 네, 덕분에 네.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공 때리는 변호사들!